오늘의 야생화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약초라고 해야 할까요? 금색과 은색의 수담스러운 꽃무더기가 부서지는 햇살 사이로 함초롬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향이 번져오는 것이 예전에 그 60년대 어머니들께서 바르시던 그 분냄새, 토닥토닥하던 예전 분냄새 약간 고전적인 그 향기가 나죠. 그런 향기입니다. 이 금온화는 이제 한방에서 인동초라고 하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호가 인동 아니겠습니까? 추운 인고의 계절 겨울을 이겨낸 아름다운 꽃이다. 인동초. 너무 아름답고 귀한 꽃이죠. 그런 만큼 이 약초도 이제 이 약성도 부인병에 두루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항염증, 항바이러스 이런 성질이 강해서 감기의 초기 증상이라든가 혹은 항염증 작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특히 그 사춘기 때 많이 일어나는 여드름 치료에도 상당히 널리 쓰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꽃을 좀 소담스레 한 주먹을 따서 말려가지고 술을 우려 먹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독초입니다. 그리 강한 독성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독성이 있어서 과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과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의 그 성분이 많은 약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꽃을 따서 어떤 약초로 이용한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는 예전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나와서 군화를 한 10여 년 신었었기 때문에 무좀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그 무좀 치료의 주 치료제로서 이 인동초와 조리대 그리고 엄나무 껍데기인 해동피 이 친구들을 주로 사용을 해서 약 한 1년여 만에 무좀을 완벽하게 치료한 그런 임상 실험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동초의 효능 중에서도 항염증 작용, 또 항바이러스 이런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제가 제 생체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더 예쁜 꽃이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가만히 여기 서 있기만 해도 은은한 향이 솔솔 코코들 간지럽히는 것이 뭐라 할까요? 정원 주변에 심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꽃이죠. 추운 겨울을 이겨낸 대단한 식물, 야생화이면서 약초인 인동초. 오늘의 야생화였습니다. 조금 일찍 산을 출발을 해서 산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다 하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 같습니다. 지금 땀이 비 오듯이 등이 다 젖었습니다. 배낭도 다 젖었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상당히 후덥지근하면서도 바람은 굉장히 깨끗한 바람이 붑니다. 아주 상쾌하고요. 산 어느 정도 능선에 올라오니까 너무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잠시 쉴 겸 해서 좀 발밑에 야생화 한 점을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야생 나무죠, 나무. 꽃이 제법 그래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특히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치가 떨리는 그 쌀이나무입니다. 가을 되면 이제 특히 전방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 쌀이나무 배 가지고 이제 눈 치우는 빗자루 만든다고 매일 쌀이나무 배로 다니시죠. 사실은 이 밑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시골에 사시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이 쌀이나무 빗자루만큼 튼튼한 빗자루가 없죠. 그래서 눈 쓸기에도 좋고 상당히 다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쌀이나무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먹거리가 없던 시절에 구황식물로도 사실 이름이 높습니다. 이 쌀이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쌀이 부족하고 먹거리가 없던 시절에 좀 앉아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좀 구부정 자세가 안 좋습니다. 여기도 예쁜 꽃들이 많이 있네요. 자세를 좀 편하게 잡고 됐습니다. 이제 핀트도 잘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이제 많이 맺히면 이 친구는 좀 크질 않아서 비교적 많은 꽃이 피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래쪽에 하단부에 사는 나무들은 굉장히 소담스럽게 꽃이 피죠. 새까맣게 핍니다. 그리고 열매도 많이 달리죠. 그래서 그것을 쌀 대신 구황식물로 사용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도 꽃입니다만은 원래 이 약성이 좋은 것은 이 줄기 껍질이죠. 껍질. 이 줄기 껍질을 약으로 쓰는데 한방에서는 야화생이란 이름으로 상당히 이름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부 질환, 뭐 염증, 각종 염증을 삭히는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하죠. 특히 이 소화기관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뭐 위염, 장염, 뭐 기관지염, 후두염 이런 그 내분비 계통의 염증 질환에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군대 얘기를 간혹 합니다만은 무좀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 후에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 쌀이나무 껍질, 또 인동초, 그다음 엄나무 껍질인 해동피 뭐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조리대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다려 마신 결과 약 1년여 만에 완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약보다 효과는 느립니다만은 의외로 정말 그 신박한 그런 효능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그 사건 이후로는 이 쌀이나무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요. 각종 염증 질환에만 탁월할 뿐이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고, 특히 노인성 질환, 뭐 팔다리가 저리다든지 이런 분들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약초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특히 전방에 계신 분들은 치가 떨리도록 지겨운 나무죠, 이 쌀이나무. 하지만 의외로 용도가 많고 또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화생 쌀이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캄캄하게 느껴지던 정상 정복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정말 정상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정말 엄청난 바위들이 이렇게 돌바구 투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곳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합천군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산으로 지금 여겨지는데요. 엄청 높게 올라왔습니다. 와, 정말 보이시죠?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산 너머에 또 산입니다. 그 산 너머에도 또 산이 있습니다. 첩첩산중. 저 앞에 보이는 저 높은 곳은 중계탑 같은 것이 있는 아주 높은 산이 되겠고요. 여기도 뭐 저기 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제가 마저 올라간다면 만만치 않은 산이 될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는 중에 언뜻 보이는 주인공이 한 친구가 있어서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뭐 어떻게 생긴 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모양새가 바닥 선 모양이어서 좀 한숨 돌릴 겸 잠시 앉았고요. 얇은데요. 보기엔 그렇죠. 이게 자태가 아주 엄청 빳빳한 후육질의 그런 잎이 느껴져서 제가 탁 촬영을 결심을 하고 앉았습니다만은, 그 유튜브 보면은 중국인들 그 목소리로 어이없을 때 나오는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실망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팹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주저앉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한숨 돌린 후에 마저 정상 정복을 완벽히 한 후에 그 아랫부분을 살살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산의 정상에 올라서 꽃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제 나갔었죠. 노르발풀, 녹제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사촌간인 친구 중에 매화 노르발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매화 노르발풀이 되겠습니다. 이 꽃송이가 마치 매화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매화 노르발풀이라고 합니다만은 꽃이 아주 예쁘고 깜찍하죠. 노르발풀은 이제 이 꽃대가 한 대가 올라와서 일경다화죠. 여러 개의 꽃송이가 달리는데 이 친구는 일경일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대 하나에 꽃송이 하나. 이건 두 개 달렸는데요. 이 친구가 또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여튼 일개의 대가 올라와서 여기에서 가지가 한 몇 개씩 퍼진 후에 꽃대가 하나 올라와서 한 송이씩 이렇게 피는 일경일화가 되겠습니다. 여튼 이 친구도 사철성 식물이어서 겨울에도 죽지를 않죠. 겨울에도 파랗게 상록으로 겨울을 납니다만은 잎 자체는 사철나무처럼 좀 단단하고 좀 목질화 되었다고 할까요? 노르발풀보다는 조금 단단한 그런 잎 모양새입니다. 이곳은 이제 산의 정상 부근이다 보니까
다른 뭐 잡풀들은 별로 보이질 않고 의외로 이 매화 노루발 풀들이 여기저기 많이 펴 있는 모습인데요.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다른 꽃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즐겁습니다. 좀 엎드려서 자세로 이렇게 하면 좀 보일까요? 좀 핀트를 좀 잘 맞춰 드리고 싶어서 조금 당기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얍. 맞았습니다. 은밀한 속살을 보는 것 같아서 약간은 가슴이 콩닥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면 깊은 곳의 아름다움,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예, 그렇죠. 매화 노루발풀, 예쁜 꽃이었습니다. 힘들게 탐난 산행을 마치고 내리막길에서 거의 하단부에 다 이르렀습니다. 출란을 많이 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너무 짙게 배어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이 친구를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출란처럼 상록성 난이 아닌 이 난도 활엽성 난, 알뿌리 식물은 구근이 남아있으면서 봄마다 이렇게 새로운 싹을 밀어 올리는 활엽성 난 중에 하나죠. 옥잠난초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잎 자체는 이제 옥잠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옥잠난초라고 합니다만은, 꽃은 이제 난꽃의 형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과 식물이죠. 그래서 옥잠난초라고 하는데, 이제 이와 비슷한 품종 중에 나리난초와 참나리난초가 있습니다. 옥잠난초와 나리난초, 참나리난초. 참 이 잎으로는 정말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꽃이 조금씩 달라서 꽃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친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옥잠난초가 맞는 것 같고요. 나리난초와 참나리난초 역시 꽃 사진을 제가 별도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또 삽입해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날씨는 상쾌하고 깨끗한 하루입니다만은, 탐난 산행에서 이렇다 할 개체를 만나지 못하고 난초 두 촉 봤습니다. 내려온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산길에 이런 친구들이 그나마 구독자 여러분께 나도 난초입니다 하고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더없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을 해서 큰 산을 힘들게 올랐다 내려왔습니다만은, 이렇다 할 구독자 여러분들께 볼거리는 제공해 드리질 못했고, 다만 이것저것 산에서 자라는 야생화, 그리고 이런 활엽성 난과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볼거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골짜기 아래에서 녹재였습니다.